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판사로 오래 활동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시다가 이 위치에 지명을 받으셨는데, 뭐 짐작컨대 제안을 받으신 거죠. 먼저 손드신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변호사 생활 하시다가 제안을 받으신 거죠. 맞습니다. 네. 고민을 하셨으리라 짐작하고. 이 어려운 청문회, 뭐 일반 시민이라면 절대 밝혀질 리 없는 개인적인, 뭐 아까 말씀하신 사고, 가족, 재산 관계 다 드러내면서까지 공수처장을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고 싶으십니까? 아주 짧게. 공수처의 여러 가지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일기 공수처에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신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공직사회 권력형 비리와 공직사회 부패 척결하고 싶다. 뭐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의원님 여야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개인적으로 살아오는 모습이 일반 시민들 보시기에 뭐 후보자님 이 정도 살아왔으면 기득권 맞죠? 솔직히 엘리트고 기득권이시잖아요. 그걸 부정하시면 안 되죠. 네. 예. 그럼 조금 더 일반 시민보다는 높은 도덕 기준으로 살아와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아직도 기대하시는 거 그것도 맞죠? 맞습니다. 또 일부 그렇지 못한 점들도 보내주신 자료에 있다. 이것도 맞죠?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사과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임명되시더라도. 자, 그러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과업을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청문회에 앉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공수처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그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네. 어떤 부분에서 완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구체적 사건을 들기는 좀 어렵지만 이 공수처의 힘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는 데서 나온다는 확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완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뭐 임명되시고 수십일 동안 공수처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솔직히? 맞습니다. 근데 완벽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셨는데 왜 그 지점이 뭐냐고요? 구체적 사건을 제가 들어서 좀 구체적 사건 필요 없고요. 좀 왜냐고요? 어렵지만 정치적 중립의 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지 면에서 완벽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공수처장과 공수처 구성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의지가 완벽하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자, 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후보자님의 그 의견에 상당히 동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뭐 자료 받아보셨겠지만 공수처는 태어난 이유대로 민주당이 가장 애용하는 수사기관이에요. 뭐 통계가 그걸 증명하니까 알고 계시죠? 가장 많이 민주당이 이 수사를 고발하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수처를 민주당 하청기관이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공수처에 고소할 때마다 고발할 때마다 민주당은 국회에 오셔가지고 기자회견을 크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검찰개혁 동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만 거의 유일하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언론의 석에서 낙인 효과 주는 것은 옳지는 않다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이거 없애겠다 했는데 공수처에 고발할 때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뭐 일단 고발해 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십니다. 후보님, 이 고발하는 과정에서의 낙인 효과 옳지 않죠? 제가 뭐 특정 정당의 행위가 뭐 아니, 옳다, 특정 정당 옳다 아니고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 유죄가 확인되기 전까지의 피고인에게 낙인 효과를 주는 건 옳지 않다. 이건 맞죠? 일반론으로 고소 고발 과정에 있어서도 개인의 인격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일반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수처에 앞으로 고소 고발하는 주체들이 이런 낙인 효과를 주지 않도록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신 의사가 있습니까? 의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만일에 공수처장에 된다면 그 행위 요구하겠습니다.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바로 가서 기자회견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화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이 없이는 공수처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신다면 어떤 주체든 그것이 국회의원이든 어떤 주체든 공수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라고 일어서서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떤 공수처의 정치화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정치의 너무 과도한 사법화는 우리 공수처의 업무량에도 부정적인 좀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우리 공수처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공수처에 실적이 없다, 동의한다라고 하시면서 뭐 절대적인 인력 부족, 협소한 수사 범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 뭐 여러 얘기 나온 건 아시죠? 네. 자, 그런데 공수처의 활동이 임명되신다는 전제로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쉽게 얘기해서 인력도 계속 안 늘려드리고 수사 범위도 협소하게 만들어 놓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가 계속되면 솔직히 저는 어떤 처장이 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임기가 몇 년이십니까? 3년입니다. 3년 뒤에 소임을 밝히실 때 이럴 바에는 없애자. 아주 이런 양심 선언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이 공수처가 이 구조적으로 이 수사력이 좀 부족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해 보시다가 정말 내가 좋은 뜻으로 이 어려운 일 맡았는데 지금과 같은 구조, 상황, 그다음에 이런 미션을 수행할 수 없다.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까지도 열어놓고 한번 임기를 해보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또 나름대로 국회 관련해서도 업무를 또 착실히 하겠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런 결론을 내주실 양심과 용기가 있으십니까? 저의 의지를 물으신다면 공수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수처를 위해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공수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고 공수처의 미션, 공직사회 국내 척도를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시면 안 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로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신 일이라면 5년, 3년, 지금 3년 했고 3년 되다 6년 해봤는데 공수처 태어나면 안 될 조직이었다라고 결론 내려주시는 게 오후봉같이 엘리트시고 우리 사회에 이런 법률적인 전문과 해박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기여라는 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머릿속에 갖고 임명이 되시면 활동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공수처가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조직이 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조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철승 의원님 질의하십시오.